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 지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TK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민심 얻기에 나섰는데 얼마나 통할지 관심입니다. 일선학교의 기숙사 사감은 만 5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한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 이른바 관피아 문제와 사단법인 대구관광비로 사태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산의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도 폭염입니다만 가뭄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기우제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떼약볕이 쏟아지는 대구 도심.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 양산을 들거나 시원한 음료를 찾습니다. 오늘 경산 하양은 37.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도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불볕더위에 저수지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저수지가 주변 17헥타르 논밭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은 이제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인근 60가구 농민들의 마음은 저수지 바닥처럼 갈라져 갑니다. 감자는 순근하는 게 다 말라보고 그거 했고 콩도 두불콩 같은 거 순근하는 거 그것도 그렇고 꼬치도 그렇고 작살 많이 나지 뭐. 근처 다른 저수지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이곳 저수지의 최대 저수량은 13만 2천 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 의존하는 23만 제곱미터의 농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대구의 폭염 경보가 최근 5년 평균보다 한 달가량 빨리 발효되면서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농민들은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쯤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해소할 큰 비는 아니고 장마전선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않아 북상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남서쪽으로부터 유입되고 여기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날씨와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 같은 가뭄에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촌수답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바닥이 쩍쩍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갈라진 촌수답만큼이나 애태우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안동댐의 물을 오늘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바짝 마른 논에 물이 콸콸 들어갑니다. 하얗게 갈라지던 논에 물이 들어가자 모내기를 한 뒤 애를 태우던 농민들은 큰 시름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워낙 날이 가무니까 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이 이렇게 말랐습니다. 말랐는데 마침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물을 오늘까지 공급해 주시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여기는 천수답이어서 지금까지 모심기를 못한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농업 용수로로 물을 공급해 주니까 앞으로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저산 너머 안동댐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에 달합니다. 2단 양수를 통해 퍼올려 이곳 천수답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역조정지 물을 1단 양수에 와룡면 중가구리 남흥 저수지에 담은 뒤 2단 양수로 9.8km의 용수로를 거쳐 7개 마을 110헥타르에 하루 2만 톤씩 가뭄 해갈 때까지 공급합니다. 2020년 용수로 개발 공사가 완료되면 와룡면과 북후, 녹전, 서우면 일대 920헥타르에 안동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데다 공사 진척도가 64%에 이르면서 이미 용수로가 깔린 지역에 댐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과 전력 사용료 등 예산 지원 덕분입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되면은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어 농촌 생활 환경에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동댐, 이마댐이 지척에 있지만 아직도 물이 공급되지 않은 천수답과 산간 지역 밭이 많아 하루빨리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농사를 망치는 농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부에 처음으로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매곡 정수장 남조류 세포수도 지난 5일 밀리리터당 8,100여 개에서 15일에는 5배가량인 4만 4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문산 정수장에서도 지난 5일 19,000여 개에서 15일 3만 4천여 개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원수에 유입된 조류 물질은 100% 제거된다면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수의 조류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고 정수 검사도 주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도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TK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구도를 극복하고 민심을 얻겠다는 계획인데 얼마나 통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득표율 41%로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만 본다면 21%대에 그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구 경북 민심이 총선 대선을 거치며 변하고 있다면서 TK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재선의 홍일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대구 경북 공무원과 경제계 인사 등과의 소통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 출신이 크게 줄면서 지역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비전, 우리 미래,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설득하고 주장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충만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민주당의 노력 또한 지역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현안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밀려난다면 TK 특위를 포함한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산의 배정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수건 사업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요망 사업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얼만큼 예산 배정을 갖다가 넉넉히 해주느냐, 알아서 네. 선제적으로 해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인데. 대구와 경북을 오랫동안 독식해온 보수 정당이 분열된 가운데 변화하는 민심에 힘을 걸고 있는 민주당의 구애가 얼마나 통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에 대해 경주 지역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민심이 양분됐던 영덕도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반면 울진은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탈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하고 선명했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전력 수급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폭염에도 불구하고 한 15%의 전기가 남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월성 1호기 폐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과 환경 영향 평가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영덕 천지 원전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덕 주민들은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이 갈려 뒤숭숭했는데 원전 백지화로 결론이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반면 이미 원전이 들어서 있는 울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가 울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서는 그 원전 문제를 두고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은 울진 그 신울진 3, 4호기 착공을 바라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은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탈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원전 25기 가운데 12기가 경북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세 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원전 해체 센터를 반드시 경주에 유치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이른바 관피아 문제와 사단법인 대구관광비로 사태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소속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가 시의회로부터 사단법인 대구관광비로의 민간 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까지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비로는 공개 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관광비로를 맘대로 주무르던 대구시 담당국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지금 이거는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은 의원님과 저희들이 보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제3자의 기관에 한번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배 의원은 또 권 시장이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황에서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기관단체에 적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취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배 의원이 주장한 6명은 대구시 각종 협회에 취업한 숫자까지 모두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의식 의원은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합폐수 처리장을 손보는 등 낙후된 대구의 서쪽 지역을 개발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서천 북부 하수 처리장과 함께 인근의 염색 폐수 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대구시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변 합폐수 처리장을 통합해 지하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23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농작업이나 등산을 할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학교의 기숙사 사감은 만 5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래 53살인 A씨는 지난달과 이달 초 대구의 고등학교 2곳에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에 응모하려 했지만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숙사 사감 경력이 있었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만 채용한다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문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5세 이상만 채용한다고. 그래서 그럼 55세 미만인 사람은 이력서는 원서를 못 내니까 접수조차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현행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교육 분야에서 상담사, 영양사 등 10개 직종에서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감의 경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사감이 어린 학생들의 생활을 밀착해서 관리해야 하는 직종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규정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 보기는 조금, 근데 사실은 뭐 요즘 애들도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소통은 조금 불편한 건 있어가지고. 법률이 강제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이라 하는 용어를 달아가지고 법률적으로 해놓으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자 명칭을 작년으로 변경하고 준고령자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중장년층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일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될 예정이던 일제고사의 시험지를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기로 해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 일제고사는 전체 학생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 방식으로 경북에선 23개 학교만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경북교육청은 시험 당일 전체 학교에 시험지를 배부하고 활용 여부는 학교장에 위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연대는 이영우 교육감이 일제고사 폐지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실상 일제고사를 유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 모두 8명이 출마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회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출마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 전 청장은 보수정치 재건을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회는 5명이 나섰는데 지역에서는 황재철 경북도의원이 출마했습니다. 경일대학교가 오늘 인터블고 호텔에서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 방안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및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를 대비한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농업 6차 산업 육성 포럼을 발족하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경북농업 6차 산업 육성 포럼은 도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업체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한 농업회사 안동 부용 BNF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현장 토론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육성 조례, 청년 리더 양성, 판매 플랫폼 구축 등 1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댐 기란천 취수 여부를 결정할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안동시의회 의장단이 경북행정심판위원장인 김장주 경북도 부지사를 방문해 기란천 취수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성덕댐 기란천 취수는 명분도 없고 안동 임하댐에 이어 마지막 식수원인 기란천의 수리권마저 뺏는 것이라며 4년 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시민 3만여 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동시가 성덕댐 기란천 취수를 취소하는 하천 점용 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지난달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10월 15일까지 2017년 달구벌 친절 택시 기사를 추천받아 20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달구벌 친절 택시의 평가 항목은 택시 내부 담배 냄새와 반말 사용, 운행 경로 안내 여부 등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택시 문에 부착된 친절 택시 스티커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달구벌 콜센터인 120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달구벌 친절택시기사 100명을 선정해 친절택시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